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다고요. 하지만 이 제자리 걸음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시장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도록 주식을 재밌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바로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스펙주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부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너무 신나기도 하겠지만 또 그동안에 손실이 났던 종목만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토피아가 왜 주식의 유토피아겠어요. 이렇게 하락장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알뜰히 챙겨드렸기 때문인데요. 이 단일 테마 안에서 스윙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 준비되어 있고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0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235.07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코스닥은 0.05% 오히려 강세 보여주면서 688.8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시고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입니다. 탑7 보시면요.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가 41%, 로보티즈 31%, 나머지 종목들도 20%, 30%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는 100% 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로만 업데이트한 것이고요. 이런 시크릿 종목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중에서 챙겨 가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이라고 또 따로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하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히든 종목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홈스쿨링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시간 홈스쿨링이 더욱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단 2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해드리는 테마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설 관련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재료가 많은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기대감이 상당했었던 테마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직접 투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얼른 들어와 주시죠.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려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드맵인데요. 건설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 대표주, 기계, 중소형, 시멘트까지 정리가 한눈에 되어 있는 이 로드맵입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면 전문가님의 픽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주식 기초자료 6강도 보내드립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죠. 이 자료까지 꼭 챙겨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홈스쿨링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주식의 유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졌는데 이럴 때 다음 전략을 또 세워봐야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홍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증시가 파란불이 또 켜졌습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약보합권 속에서 또 오랜만에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또 보이곤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주토피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분명히 강력했던 종목들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던 건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장중에도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안 들어오시면 혼자서 뒤처지시고 매번 손실 메꾸기에만 급급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알찬 시간,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고 1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정보들 다 뽑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었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으로 봤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또? 네, 뭐 어떤 거를? 그래도 네. 오늘 뭐 강했던 업종이나 테마나 뭐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 구체적으로 네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은 뭐 특별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뭐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의 호조로 인해서 다시 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뭐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 작용을 못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이러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기사냐면은 중소형사들의 네. 기업들의 디폴트가 우려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몇 곳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금리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그 몇몇 중소 기업들이 부동산 파이낸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네. 타임이고 그리고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PF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조금 다가가게 되는 어떠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연말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공매도 물량을 조금 더 쳐내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굉장히 좀 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재를 반영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악재를 더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죠? 올라갈 때 괜히 더 떨어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주춤주춤 하느니 차라리 그렇죠. 한 번 시원하게 빠지는 게 낫다. 그렇죠. 악재는 네. 한 번 올 때 한 번에 와서 그리고 바닥을 최대한 다질 만큼 다져 놓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탄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어릴 때 놀던 봉봉 이야기 했었죠. 네네. 트램펄린 효과라고. 네. 그 효과가 더 나오려고 한다면은 바닥이 굉장히 탄력 있게 확 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탄성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그렇죠. 밀도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좀 당겨지는 네. 이러한 좀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는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눌러주는 식으로 횡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한수영 앵커님께서 오프닝 때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제자리 걸음인 게 제자리 걸음 걸음인 게 하기도 사실 힘든데 네.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을 한다라고. 좌절한다. 제자리 네. 걸음에 좌절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좌절을 해버리고 놔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유 그냥 예금 5% 6% 준다니까 예금이나 요즘에 가야겠다. 광고 뜨더라고요. 예금하라고 네, 뭐 이자 네. 몇 퍼센트 준다고. 네, 이렇게 또 떠나가요. 떠나갔다가 또 시장이 엄청 올랐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쌀 땐 안 사요. 아, 사람들이. 네. 그렇죠. 비싸졌을 때 사요. 비싸졌을 때. 이제 사볼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반복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걸음이 속상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때가 정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회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미 손을 떠났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없잖아요. 제가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없어요. 금리 인상 올라하는 거를 제가 막을 수 없어요. 뭐 연준 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상하지 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인플레이션 제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이 아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던 혹은 대응을 하던 그러한 분석이 나와야지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고 대응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좌절할 때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매수를 하셔야죠. 투자를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엄청 똑똑하죠.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왜 5% 6%를 왜 줘요? 더 수익이 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5%라는 예금 이자를 주고서도 지금은 대출 이자가 훨씬 시중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네. 시중에 풀렸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가 막 이게 지금 뭐 민심이 안 좋을 때는 돈을 푼다. 네.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네네. 내수를 살리고 맞아요. 경제를 살려낸다. 네. 그런 다음에 뭘 한다 그랬어요? 다시 돈을 다 회수한다 그랬죠. 회수하고. 어떻게 회수할까요? 지금처럼 이자. 그렇지. 대출 이자 이런 식으로 현금 회수시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금도 좀 올려가지고 그리고 예적금 지금 막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현금을 다시 회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회수된 돈으로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 배를 굴리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은행의 네.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나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5%에 만족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이 지금 이 방송 중 이런 말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금 있는 사람이 깡패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정도로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돈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현금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부동산 네. 투자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다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네. 말 같네요. 부동산은 지금 조금씩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렇죠. 주식시장은 이제 저점이 됐다라고 얘기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지난 35년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난 30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6배 오를 동안 주식 시장은 55배도 올랐어요. 55배. 그렇군요. 네, 10배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돈이 풀리면은 지금 이 은행이고 증권사들이고 뭐 이제 정부고 간에 기관이고 간에 돈을 이렇게 쭉 회수를 해요. 네. 그 회수한 돈으로 뭐랄까 대출만 해줄까요?
아니죠. 대출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야 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 건가? 그렇죠. 투자를 하는 어. 거예요. 그걸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럴 네. 때 또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죠. 네네네. 예, 돈이 충분히 회수가 됐을 때쯤이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돼서 개인들은 살래도 살 돈이 없어요. 왜? 예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네. 예, 지금은 저점에서 좀 제대로 공략을 하시고 제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제 말에 뭐 사실은 뭐 크게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 전문가는 못하겠지만 아,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네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네. 제 의견이지만 네. 저라면 네. 예금 5% 그리고 그것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5%에 또 세금을 제외를 해요. 그럼 나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이자는 3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네. 이 3몇 프로 이자 받으려고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그렇게 할 바에는 네. 은행주 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네.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은행주 배당 이자가 한 6%가 넘어요. 음. 거의 한 8%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네.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주가 네.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과연 예적금을 넣을 것인가, 예, 은행주를 살 것인가, 이거는 네.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여러 번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똑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종목들 잘 추려가지고 노란톡방 안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알찬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화면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